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 12층 높이의 벽돌 건물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정수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창밖을 내다보는 정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아들 소식이 없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일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둘 다 바쁜 직장인이라며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치기도 힘들다고 했죠. 손주 현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집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아파트는 정순에게 이제 유일한 재산이자 보금자리였습니다. 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억을 담아온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이제 빛이 발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웃음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선명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정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간단하게 준비했지만 언제나처럼 정성을 다했죠. 그때 예상치 못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정순의 집을 찾아온 건 작년 설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왔어요. 며느리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과일과 떡이 들어있었죠. 정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일이니? 무슨 날인가?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있어야 찾아뵙나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정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바로 장 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제가 내일 장 받아드릴게요. 정수는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주 현우도 평소와 달리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똑같지. 너는 학교는 어떠니?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지혜는 동네 소식을, 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시간이 그리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없어. 나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릴게요. 정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조금은 달래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 가족은 정말로 매주 주말마다 정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혜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우고 민수는 집안 곳곳을 수리했으며 현우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이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혜가 차분한 목소리로 꺼낸 말은 정순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아파트 관리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할게요. 정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이런 의도였다니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수는 자식들의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구나. 좀 생각해 볼게. 민수 가족은 그날 일찍 돌아갔고 정수는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맞은편 동에 사는 기석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날 밤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갑자기 변한 그들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기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기석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기석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석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다친 건 없네. 하지만 금품을 좀 잃어버렸지. 정수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겠네요. 요즘 세상이 점점 험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기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도둑 때문에 관리소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영상을 보게 됐어.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순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 현관 CCTV를 보다가 자네 아들 내외가 집 앞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어.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대화요? 기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요양원 보내고 집은 전세 놓고 계약금으로 새 아파트 사자라고 하더군.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기석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기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었어. 그래서 관리소 직원에게 부탁해서 영상을 다시 봤지. 실수가 아니야, 정순 씨.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이런 의도였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키워주고 가르치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다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해요. 정수는 그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면 정말 요양원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지인에게 추천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였지만 변호사 김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정순을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부터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한 것, 그리고 기석 할아버지가 들려준 충격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명의를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공증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주는 서류는요.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제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현우가 갑자기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웬일이니 혼자 왔니?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원 끝나고 오는 길이에요. 정수는 손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용돈 좀 주세요.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정수는 의아했습니다. 현우가 용돈을 직접 요구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20만 원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많은 돈이구나. 무슨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니? 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어 특강이요. 정수는 손주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요. 현우야, 진짜 학원비가 필요한 거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돈 좀 받아오라고 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이용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지금 돈이 없구나. 나중에 줄게.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할머니. 현우가 돌아간 후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효심 깊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일주일 후 민수와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는 얼굴 대신 다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세요. 지혜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걸 사인만 하면 엄마가 편해진다고요. 세금 걱정도 없고 관리비 걱정도 없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도하면서 살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효도라고? 집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효도라고 포장하다니.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서두르지 마. 민수 부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정수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들렀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 들었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정순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소문내고 다닌대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노인정에서 들은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낸다니,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가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정수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웃 할머니 박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어머님이 요즘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면서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받게 만들다니,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 부부의 계략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정수는 버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받던 병원이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정순이 신경과 접수창구에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시간과 장소 인지 능력 확인하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검사에 집중하여 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정수님, 검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으시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예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은행이었지만 창구 직원 김 씨는 정순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순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순이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김 씨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며느리분이 오셨더라고요. 정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서 통장 정보를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은행에까지 와서 자신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니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아주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규정대로만 일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 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랍이 약간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급히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등이 보관된 서랍을 열어보니 다행히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순 씨, 오늘 아들이 당신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당신이 없는 시간에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나 보네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더군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랍이 뒤틀려 있던 이유, 서류가 흐트러져 있던 이유가요. 아들이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던 것입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 인감도장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여금고를 빌려 모든 중요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집에는 복사본만 두기로 했죠.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정순 본인만이 계좌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현관 자물쇠도 교체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자물쇠를 왜 바꿨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꿨어. 앞으로는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와. 내가 없을 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집을 뒤졌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 아내가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것도 알아. 이제 그만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엄마를 걱정해서. 정수는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나는 병원에서 치매 검사도 받았어.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단다.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통화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두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정순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은행 직원의 증언, 관리소의 CCTV 영상, 그리고 기석 할아버지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민수 부부의 계획적인 행동을 뒷받침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해 보입니다.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도 그 단풍 잎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순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석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기석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기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옳은 결정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정수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정순의 마음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매일매일 새로운 서류와 진술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며 정순을 안심시켰습니다. 정순님, 걱정 마세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할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수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죠. 침묵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지혜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정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자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하니? 민수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랬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희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머님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민수와 지혜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솔직하게 부탁하는 대신 속임수를 택한 것, 그것이 정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정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 말이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준비해주세요. 이틀 후 정순과 민수 부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정순의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정순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정수는 소송 취하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증사무소를 나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날 저녁 정수는 기석 할아버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기석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취하했어요. 대신 공증된 서약서를 받아뒀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끝까지 갔다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많이 상처받았어요.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석은 따뜻한 미소로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죠. 중요한 건 정순 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정수는 아파트 관리소에 들렀습니다. 관리소장은 정순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담하러 왔어요. 관리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수는 마음을 정한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쓰고 제가 죽은 후에는 노인보호센터로 기부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관리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찾은 그녀만의 해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의 기록,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순간들은 모두 진실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받았지만 그 추억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차가운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순의 결정에 감동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익재단과의 협약을 맺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재단들을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목표 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수는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아이들의 미술교실까지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 정수님. 복지관 관장인 박 관장이 반갑게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최근에 좀 바빴어요. 박 관장은 정순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박 관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봉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 있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거든요.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재산 관리나 법률 상담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들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들이 늘고 있거든요. 정수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정수는 복지관에서 주 이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 업무였지만 점차 그녀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재산 상담을 돕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김 변호사가 무료로 자문을 해주기로 했고, 정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70대의 한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계속 강요했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는 노인권익 보호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정수는 그 중심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복지관 강의실에서 노인들에게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모든 법적 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때 강의실 뒷문이 살짝 열렸고 민수가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평정을 찾고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민수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민수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돕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씩 복지관에 찾아와 정순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복지관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순의 집을 찾아와 진심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겨울, 정수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노인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거주하고 사망 후에는 독거노인이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수님,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김 변호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민수와 지혜, 그리고 손주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 거 아시죠? 저희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날이 됐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까지. 현우가 다가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지난 일로 인해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전에 계약했던 새 아파트 계약금 포기하고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 복지관 활동에 써주세요.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이 돈은 복지관의 노인권익 보호 프로그램에 쓰일 거야.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기석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정순 씨, 아침부터 산책이세요? 기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복지관 활동과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기석은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순 씨가 많은 변화를 이뤄냈네요. 정말 대단해요. 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늘의 복지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재산 보호 상담이 있었고 저녁에는 지역 노인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정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녀의 삶을 이끌어갈 신념이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하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복지관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노인권익 보호교실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꽤 알려진 프로그램이 되었고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정수는 복지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푸르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겨울을 지나 이제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었죠. 정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박 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 노인권익 보호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정수님의 활동이 인정받은 거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성과가 나다니. 박 관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서울시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다른 복지관에도 확대하려고 한대요. 정수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도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순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박 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정수님처럼 직접 경험하시고 극복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정수는 평소처럼 노인권익 보호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정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남은 가족들에게 분쟁 없이 평화로운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공증의 중요성, 그리고 유언장 보관 방법까지.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딸에게 집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그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복지관을 나서는 길에 정수는 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및 재산 피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정수님의 사례가 참고 자료로 인용되고 있어요. 혹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회 공청회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큰 자리에 제가 무슨...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님의 경험이 법 개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노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며칠 고민 끝에 정수는 공청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국회의사당은 웅장하고 위압적이었지만 정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를 그들 명의로 이전하라고 압박했죠. 다행히 저는 이웃의 도움과 법적 조언을 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순의 진솔한 증언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던졌고 정순은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정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정순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님,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순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또는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노인들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다음 날 여러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재산 빼앗길 뻔한 할머니, 이제는 노인권익 수호자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게 준 상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수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자.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집에 들어서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민수는 어머니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으니까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외롭고 소외된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녀의 말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옆자리에 기석 할아버지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순 씨 요즘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기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유명 인사예요. 그저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기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순 씨 덕분에 용기를 얻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단지에서만 3분이 자식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요.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순 씨가 시작한 일이 이제 큰 물결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정수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과장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정순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에 정순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순님, 저희가 새로운 노인권익 보호 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경험입니다. 정수님처럼 직접 겪고 극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돼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정수는 자문위원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노인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의 의견은 항상 회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졌고 그녀의 제안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노인재산권 보호지원조례가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재산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순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복지관 활동, 시청회의, 그리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민수와 지혜, 그리고 손주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민수 가족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어머니 근처로 이사 오면 어떨까 해요. 어머니도 많이 바쁘시니 저희가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산다면 편리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은 고맙다만 서두르지 말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수 가족은 정순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기석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이 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가족이 가까이 오는 게 좋을까요? 기석은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요. 하지만 경계심은 늦추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몇 주 후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생각해봤는데 너희가 근처로 이사 오는 건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수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우리 사이의 재산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내 아파트는 내가 결정한 대로 노인보호센터에 기부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내는 거지.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가족으로서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민수 가족은 정순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그들은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지혜는 정순이 바쁠 때 집안일을 도왔고 민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복지관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가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활동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와 박 관장의 도움으로 원고를 정리했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작은 서점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 복지활동가들, 그리고 정순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많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줄이 길게 이어졌고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오늘 와줘서 기뻤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책을 읽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그 일을 통해 성장했으니까. 그날 밤 정수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많은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큰 사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밝았습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